Die Notennamen. 독일식으로 개 이름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독일어로 개 이름을 노텐나메라고 합니다. 노테가 음이고 나메가 이름입니다. 복수로는 뒤에 n이 붙어서 노텐나멘이라고 합니다. 독일식 개 이름 표현은 영어식 표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시를 의미하는 독일어가 조금 다른데요. 영어식으로 h라고 쓰고 독일어로는 하라고 읽습니다. C 플랫을 의미하는 독일어는 영어식으로 B라고 쓰고 독일어로는 B라고 읽습니다. 이 차이점에 유의하시면서 독일어 발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C, D, E, F, G, A, H, C. 다시 한번 들으면서 발음을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C, D, E, F, G, A, H, C. Wie heißen die folgenden Noten? 자, 이제 바로 개 이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정확히는 옥타브 위치까지 써야 정답이지만 일단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 개 이름만 대문자로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첫 줄만 같이 쓰고 읽어볼까요? 한국어로 개 이름을 보자면은 도, 시, 그 다음에 파, 라가 되겠죠? 그럼 독일어로는 어떻게 쓰고 읽을까요? 영어와 개 이름 쓰는 법이 같지만 시만 다르다고 했었으니까 답은 C, H, F, A. 이제 화면을 잠시 멈추고 개 이름을 독일어로 쓰고 한 번씩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제 맞게 썼는지 독일어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D, G, E, C. C, H, G, D, A. C, H, F, E, G. C, H, F, A. D, G, E, C. Die Oktavlagen. Die Oktavlagen. 옥타브 위치. 독일에서는 각각 음의 높이에 따라 개 이름을 읽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악보처럼 알파벳을 높은 음으로 갈수록 소문자로 쓰고 낮은 음역대로 갈수록 대문자로 바뀝니다. 낮은 음자리표 오른쪽 끝에 도와 높은 음자리표 첫 시작 도는 같은 옥타브 위치이므로 표기가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옥타브 위치에 대해 알아볼게요. 높은 음자리표의 옥타브 위치는 두 가지로 읽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그림처럼 높은 음자리표 도부터 시까지 빗금이 한 개가 있고 한 옥타브 위인 그 다음 도부터는 빗금이 두 개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빗금을 독일어로는 게슈트리히엔이라고 합니다. 금을 긋다라는 독일어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빗금이 하나 있는 제일 처음 도를 eingestrichene C라고 하고 한 옥타브 위의 도는 개 이름 옆에 빗금이 두 개가 있으니까 zweigestrichene C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한번 독일어로 들어볼게요. Eingestrichene C. Zweigestrichene C. 참고로 이 빗금 표시는 높은 음자리표에서만 쓰이고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개 이름 표현으로 대문자 혹은 소문자로 옥타브 위치를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그림처럼 대문자 표기라고 표시된 부분부터는 대문자로 개 이름을 쓰고 읽을 때는 대문자의 독일어 표현인 고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고세체 이런 식으로 대문자 개 이름 순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가 겹쳐지는 중간 부분은 소문자로 표시하고 소문자의 독일어 표현인 클라이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소문자 개 이름 순으로 클라이네 C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Große C. Kleine C. Eingestrichene C. Zweigestrichene C.
그림처럼 높은 음자리표 부분은 앞에서 배운 게슈트리히에네라는 표현을 계속 붙이셔도 되고 간단하게 소문자, 개이름, 빗금의 개수 순으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kleine C eins, kleine D eins 이런 식으로 빗금을 표현하는 독일어 대신에 소문자, 개이름, 빗금의 숫자 순으로 간단하게 표현하셔도 의미는 같습니다. 이제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높은 음자리표의 도의 위치를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볼 건데요. 빗금 표시를 의미하는 게슈트리히에네라는 표현과 소문자로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로 표현해 볼게요. 먼저 빗금 표시가 하나 있는 도니까 eingestrichene C라고 쓰시면 되고 다른 표현은 소문자, 개이름, 숫자 순으로 표현하는 kleine C1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독일어로 한번 들어볼까요? Eingestrichene C. Kleine C1. 두 번째는 한 옥타브 위에 있는 개이름 미니까 역시 빗금이 두 개 있는 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독일어로는 zwei gestrichene E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른 표현은 소문자, 개이름, 숫자 순으로 kleine E2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독일어로 들어볼게요. Zwei gestrichene E. Kleine E2. 다음은 낮은 음자리표는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낮은 음자리표에서 5선줄 제일 아래에 있는 판은 대문자로 표시하는 구간이니까 대문자를 의미하는 groß에다가 개이름 파를 의미하는 F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große F. 독일어로 한번 들어볼게요. Große F. 두 번째는 아까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가 겹치는 중간 부분을 소문자로 표시한다고 했었죠? 낮은 음자리표 위쪽에 위치하는 쏘림으로 소문자를 의미하는 클라인에 개이름 소를 의미하는 게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kleine G. 독일어로 한번 들어볼게요. Kleine G. Übungen. Schreiben die Notennamen mit Angabe der entsprechenden Oktavlage unter die Noten. 이제 앞에서 배운 것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문에서 오늘 배운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노텐나멘하고 옥타브라게가 나오죠. 독일어를 전부 해석할 수 없어도 핵심 단어를 알고 있으면 지문에서 묻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이때까지 배운 음악 용어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몇 문제만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는 공책에 적고 연습 삼아 한번 써보세요. 1번 문제 중에 두 번째 음을 같이 한번 볼게요. 높은 음자리표 5선줄 바깥에 위치한 높은 레니까 옆에 있는 5선줄 제일 아래에 위치하는 레보다 한 옥타브, 두 옥타브 위에 있네요. 처음 레가 빗금이 하나고 그 다음 옥타브 레는 빗금이 두 개, 그 다음 옥타브는 빗금이 세 개니까 답은 drei gestrichene D가 되겠습니다. drei gestrichene D라는 표현 말고도 kleine D drei라고 쓰셔도 의미는 같습니다. 그 다음 마디 네 번째 음은 5선줄 아래보다 더 낮은 파니까 바로 옆에 있는 도보다 더 밑에 있고 낮은 음자리표로 표기가 가능한 위치인데요.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가 겹치는 부분은 소문자로 표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kleine F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중에서도 두 번째 마디 네 번째 음을 같이 한번 볼게요. 아주 저음이죠. 옆에 음은 대문자로 표기하는 시인데 그 시보다 한 옥타브 더 아래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대문자로 표시하는데 옆에 숫자 1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große H1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시보다 한 옥타브 더 아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große H는 똑같고 zwei 이런 식으로 숫자만 높이 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음들도 옥타브 위치를 잘 생각하셔서 차근차근 적어보세요. 3번 문제부터는 반대로 음의 이름을 보고 5선줄 위에 음을 쓰시면 됩니다. 이제 답을 보시면서 맞게 썼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올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uf Wiedersehen!